네, 안녕하세요. 터터선생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간단하게 좀 찍어 드릴 건데,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개파락에 절대 이제 흔들리지 마라 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우리 약에 관련된 내용들 잠깐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 제가 이 주말 사이에 내용을 한번 올려드렸는데 이슈가 좀 나왔죠. 자, 24조 잭파 체코 원전 본계약 다시 파란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이 계약이 파기된 게 아니라 형식상 뭐한다? 형식상 잠깐 계약을 중지하는 거다. 그러니까 계약을 보류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됐다? 제대로 보시면 체코 당국의 한국 수대락 원자력의 입차 경쟁사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형식상 잠깐 중단했던 걸 다시 어떻게 했다? 기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좀 읽어보면 앞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는 체코 원전 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한수원이 특허 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했고 사업 수주를 위한 부당한 보조금을 제시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자, 체코 당국은 입찰 절차가 부적절이었다는 이들 주장을 받지 않고 계약 보류 결정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이의 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근데 하루라고 하기에는 너무 뉴스가 늦게 나온 것 같긴 해요. 그죠? 한 이틀 지난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건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잠깐 뭐였다? 보류하는 거지 파기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보면은 경쟁사가 아닌 한수원 손을 다시 한번 들어주면서 내년 3월 최종 계획까지 협상 역시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자, 입찰에서 떨어진 측에서 입찰 심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제소하는 것은 왕왕 있는 것이고요. 검토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 내린 것도 절차대로 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태클을 걸었을 때 계약을 잠깐 보류한 것도 뭐요? 절차상 잠깐 보류한 거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보면 이게 중요하죠. 체코전력공사 측 관계자들은 이달 중순 협상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자, 지금 언제요? 11월 3일이죠. 이제부터 2주 동안 보다 기대감이라는 게 형성이 될 겁니다. 어디에? 두산 에너빌리티요. 자, 우리가 2030년에 이제 실적이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 미래에 대한 분위기가 어떻게? 미래에 돈을 벌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차트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 눈에 말씀드렸던 부분, 이 내려오고 있는 흐름 자체를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해요? 돌려주고 있는 흐름, 즉 하락을 멈춰주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을 뚫어주게 된다 했을 때 어떻게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는 부분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이 두산 에너비티는 조금 더 가져가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인 흐름상은 뭐요? 이 몇 주 동안에 일단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부분 뭐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더라도 우리가 이 기관과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매매 동향만 보고 주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최근에 밑에 구간 이 10월 7일부터 그죠? 10월 7일부터 추세를 돌리면서 기관 외국인들이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매수세가 보이시죠? 자, 추세를 돌렸을 때가 언제죠? 잠깐만 확인을 좀 해보면 10월 7일 여기란 말이야. 그죠? 10월 7일, 10월 7일이 밑에 구간. 자, 10월 7일. 자,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요 구간부터 외국인 기관들의 물량이 들어오더니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차트를 돌려줬다. 제가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보시면은 제가 여기 두산 같은 경우에 매물대를 좀 분석을 해드렸어요. 자, 보면은 이 10월 15일 있죠? 10월 15일에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은 요 날이 요 날. 요 날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말씀을 좀 드렸냐면 봐봐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는데 앞에 구간 저항선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 추격 매수로 들어가기보다는 기다렸다가 앞에 저항선 돌파 시 물린 분들은 오히려 추격 매수로 물타는 게 낫다. 비싸게 물타도 저항을 돌파하고 물타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 저항선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 저항선을 돌파한다는 것은 개인들 물량을 받아서 올리는 거라서 핵심은 돌파 시 세력이 개인들의 물량을 다 받아줬다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다. 그래서 세력들이 개인들 물량을 받아준 이유는 더 올리기 때문이기 때문에 뭐요? 저항선 돌파하면 매수하는 겁니다. 절대 세력들 주포들은 개인들을 탈출시켜주지 않는다. 이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여기 개인들이 물려 있잖아요. 근데 이 구간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강하게 올려줬죠. 시가를 띄워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눌림목이 나한테 지지를 해주고 올라갔을 때도 여기서 안 좋은 이슈가 실적 관련 이슈랑 원전 관련돼서 뭐 계약 파기 관련된 이슈가 뜨면서 개파르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은 간단해요. 21선을 지켜주고 중요한 건 세력들이 개인들이 물려있는 구간을 어떻게 개인들을 탈출시켜줬다. 개인들을 두 번이나 탈출시켜줬고 여기 앞선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이 전 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거는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된 거고 매물 소화 이후에 마지막 개미 털기 하고 올라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을 땐 우리가 볼 수 있는 저항선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쭉 당겨서 앞에 구간 지금 보이는 저항선 만대가 어디죠? 바로 22,500원 구간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또 두산 에너빌리티 만약에 지금 못 잡아가신 분들 신규 진입하시려면 확실하게 타점 잡으려면 22,500원짜리에서 지지해주는지 확인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이제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저항을 맞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만 돌려주면 어떻게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는 잠깐만 보시면 제가 두 번을 좀 찍어드렸어요. 단기적인 실적 쇼크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드렸고요. 그 다음날 또 어떤 부분이요? 그 다음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 개파락이 발생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죠? 자, 눌림목은 기회다. 자, 이의제기 개파락 발생했는데 이게 뭐요? 통상적인 절차가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잠깐 볼게요. 제가 여기서도 여러분들한테 기관 외국인들이 돈을 쓴 자리는 결과적으로 개인을 탈출시켜준 자리다. 이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어떻게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일단 영상 잠깐 볼게요. 단기적인 반등 추세에 있어요. 그 단기 하락폭은 일단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더라도 밀려서 다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 추세가 상승 추세에 유의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기관 외국인들이 돈을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래량 보이시죠? 매물대를 뚫어 올릴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돈을 쓴다. 매물대를 뚫어 올릴 때 돈을 쓰고 매물대를 뚫어 올릴 때 돈을 쓴다. 돈을 쓰는 자리가 위에 21,000원권에서 많은 돈을 썼단 말이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누가?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래서 여기 있는 물량을 지금 받고 있는 과정에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물려있는 개인들의 어떻게 투매 물량이 나오면 이걸 받아서 올리기 너무 좋겠죠. 두산은 현재 구간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대응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너 그냥 올라간다고 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우리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응에 대한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단기적으로 봐봐요. 이 얼마입니까? 이 18,700원대 여기 저항선을 맞고 몇 달을 행보했죠? 8월 6일부터 거의 한 달 반 정도? 두 달이죠, 두 달. 8월 6일부터 거의 두 달을 행보했습니다. 보이시죠? 이 구간부터 저항선 위에 맞고 두 달 행보했다. 제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여러분들 반등을 할 때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단기 저항선에 좀 걸리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고 눌리면 다시 잡아가자.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텔레그램만 보면 이쪽에 이제 두산이라고 제가 좀 검색을 해보면 나올 텐데 보면은 이쪽 구간 날짜 보이실 겁니다. 언제요? 8월 16일이죠. 보이죠? 8월 16일. 이때 8월 16일에 딱 고점 찍었을 때인데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1, 2% 수익 구간인데 일단 미증시가 V자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걸 보고 자 있는데 일단 다음 주까지는 좀 관망하자는 생각이니 혹시나 두산 저점 매수에서 수익이 크시거나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우리 저점 매수 수익이 크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조금 관망하자는 생각이나 요 부분 이게 똑같은 거죠. 근처에 계신 분들 비중을 50%만 줄이면 좋을 듯하다. 자, 일단 좋은 흐름으로 반등하고 있지만 시장이란 것이 언제 갑자기 소나기가 내릴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좋다. 보유하신 종목들은 평단가 근처라면 삼성전자도 저항선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조금 확대해 놓는 것도 의견 드린다. 자, 이 부분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저항선에 대한 부분에서 정확히 고점을 말씀드렸다. 그리고 다시 눌리고 밑에 구간 바닥을 쌍바닥을 찍어주고 돌파가 나왔죠. 그 우리는 이 구간에서 또 어디 타점 잡아야 된다. 22,500원을 넘어주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신규 진입 타점을
잡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과 함께 타점을 잡을 거고, 혹시 물려 계신 분들이거나 지금 두산을 들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 활동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내용들 전부 다 전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어차피 텔레그램 방 입장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설명창에 제가 링크 띄워 놓을 거니까 이 링크를 통해서 자 010, 자 9201, 6329로 뭐라고 보내면 돼요? 두산 입장이라고 딱 네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이거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입장 도와드릴 거고, 지금 많은 분들이 입장 신청을 좀 해놓으셨어요. 제가 이거 확인해서 입장을 바로 도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제가 일단 지금 25일 이때까지 다 확인됐다라고 좀 되거든요. 이렇게 주식 탐정 이런 분들은 아마 유튜브인데 이게 아직도 이렇게 들어와서 제 내용들을 퍼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제가 무시를 좀 하고요. 자기 이름을 쓰셔서 입장을 요청을 해주셔야지 제가 확인해서 하니까, 일단 26일까지는 다 완료가 된 것 같네요. 27일 정도까지 이 부분 제가 확인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 현 구간 1400분 정도 들어와 있는데 1450분 정도 들어와 있는데 흔들리지 말고 두산 에너비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확하게 좀 판단하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010-9201-6329로 두산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반드시 들어오셔서 같이 두산 끌고 가봐요. 제가 봤을 때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거든요. 우리가 정확한 고점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주가가 가는 데 있어서 뭐 할 수 있어요? 단기적인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두산 분명히 수익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느 구간에서 앞선 구간, 여기 수주를 받았을 때 여기 수익이었던 분들 분명 있을 거다. 이때 영상도 제가 좀 보여드리면은 7월 18일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일단 전부 다 오픈을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자 에너빌리티,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밑에 보면 7월 18일 가보시면 뭐라 그래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윗꼬리 음봉 장초반 비중 조절 들어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반드시 이 가격 확인해라 하고 말씀드리면서 이 가격부터는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된다,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잠깐 볼게요. 제가 요거 비중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수주 딱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때 딱 주가 올라왔다 빠진 건데 잠깐 볼게요. 원전 정책이 어떻게 된다? 없어져야 되고, 제일 핵심은 뭐예요? 수주를 따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수주를 따내야 된다. 따냈죠? 이제부터 뭐야? 장기 우상 추세다. 하지만 과거에 물려 계신 분들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가 비중이 크다. 내가 비중이 크다. 그러면은 비중을 덜어내세요. 설령 더 가더라도 덜어내세요. 왜? 자, 요렇게 좀 말씀드렸어요. 덜어낸 이유는 뭐예요? 눌렸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대응하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욕심을 내지 않고 비중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노하우 뭐 여러 별건 아닐 수 있겠지만 물량을 비중 항상 기억을 해보시면 수익이었다가 손실로 바뀐 적이 정말 많으실 거고, 정말 이 손실에 다시 수익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좀 걸리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욕심 때문에 저는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식의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원전 같은 경우는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 원전으로 큰 수익을 볼 거라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미래의 돈을 선 반영받아서 올라갈 겁니다. 미래에 벌 수 있는 돈을.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올라갔을 때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잡아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계속 올라간다고 하지 않고 정확한 매도 타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두산 입장이라고 딱 네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남기셔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차트에서 단기적인 지지 저항 보는 법, 여기가 왜 세력들이 돈을 많이 쓴 구간인지, 세력들은 어떻게 물량을 매집하는 건지, 이러한 기법까지 좀 넣어 놓을 테니까 이 기법까지 확인해 보시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법은 또 뭐냐면,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상당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